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델프 아2 중에 구술에 관련된 공부를 할 텐데요. 구술은 물론 학생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영역 중에 공부하기 힘든 영역을 딱 두 가지만 고른다면 듣기와 구술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듣기와 구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죠. 특히 구술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 바로 면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평소 실력을 발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감독관의 눈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면서 둘둘둘 나와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지 구술을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구술도 역시 시험이니까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델프 아2 구술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구술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두 번에 걸쳐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은 듣기와 독해와 작문을 봐요. 그리고 일요일 날 구술이 따로 떨어져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구술 첫 번째는 엉트르띠안 드리주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표현적 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시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기호도나 일상생활, 주말의 활동 또는 여행 경험 등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첨가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 선생님 또는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형이 이 세 개의 유형 중에 가장 내용면으로 난이도를 보면 가장 쉽고 시간상으로 봐도 2분 정도에서 끝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 쉬운 단계일지 모르지만 감독관을 응시자가 제일 처음 보면서 시작하는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감독관에게 인상을 어떻게 주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번 유형을 무사히 잘 넘어가면 2번과 3번 유형을 설사 잘 못했다 할지라도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굉장히 잘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힘들어하는 거 보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구술 시험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감독관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그 주관적인 평가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깊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나올 수 있는 문장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엔 모놀로그 수입이라는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가.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독백이라는 뜻이 될 텐데, 응시자 앞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구술 준비실이라는 데 살드 프레파라토 하는 데 딱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딱 호명해서 나가보면 책상 앞에 쪽지가 11개에서 12개 정도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20초 내에 2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0분 정도 준비를 하고 난 후 감독관 앞에 왔을 때, 자, 감독관이 물어봐요. 몇 번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쪽지의 주제와 거기에서 언급해야 될 지시사항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독관이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쪽지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1번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기호도에 관련된 것들 중에 굉장히 많겠죠. 기호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쪽지의 주제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기호도와 여기 있는 모놀로그 수위 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쪽지에 적혀져 있는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을 철저하게 준비하면 두 번째 유형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술평가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에그제역시선 앵테악수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주도홀이라고도 얘기하죠. 역할 분담 게임이에요.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준비실에서 12개 정도의 쪽지에서 2개를 골라서 20초 내에 주제를 확인한 후 하나를 최종적으로 골라요. 단 이때 그 고른 주제의 상황이 적혀져 있어요. 그 상황이 적혀 있고 맨 밑에는 감독관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감독관과 응시자가 즉석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내용은 바로 내가 고른 쪽지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팁을 상세하게 주긴 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독관과 실제 상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 때 응시자가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특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실제 구술 시험의 구성인데, 일단 자기 응시자가 이제 응시 번호를 받게 되고 접수증을 받게 되면 구술을 언제 몇 시에 어느 방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나와요. 그걸 들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죠. 그러면 준비실에서 2번과 3번의 유형을 준비한 후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이 되면 감독관한테 가서 시험을 보러 방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자, 그때부터 감독관 입에서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시험을 봐야 될 그 방 이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방에는 보통 감독관이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방에서 2명 내지 3명이 동시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내가 응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3명의 감독관이 이름을 자기한테 배당된 학생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3명 감독관 중에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랑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 we 하고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요. 자, 그 다음 감독관은 asseyez-vous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votre convocation est votre pièce d'identité s'il vous plaît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당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꽁보키아스용이나 피에스티덩티테란 말이 내 귀에 얼른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꽁보키아스용 같은 단어는 아두 학생이 잘 모를 수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처음에 딱 앞에 갔는데 감독관이 저 꽁보키아스용하고 피에스티덩티테란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으면 라고 당황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응시자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3명의 감독관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그 사람 앞으로 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앉으세요. 그 다음에 감독관이 무슨 말을 하던 신경 쓸 거 없이 여러분 응시 접수증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는 신분증 2개를 그냥 감독관 앞에 꺼내놓으면 돼요.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we 하고 쪼벅쪼벅 걸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접수증과 신분증을 꺼내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갖고 있는 종이를 응시자 앞에 보여주면서 시네이스란 말을 할 거예요. 즉, 그 쪽지에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보면 칸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사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돌려서 쪽지를 가르치면서 CNAC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다음 되면 감독관은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두는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이에요. 따라서 감독관들이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교육을 받나 하면 아앵이나 아두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독관들은 말수를 줄이고 응시자가 편한 가운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렇게 사인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면 힘들어해요. 응시자들이. 따라서 감독관은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바 또는 꼬먹사바 라고 질문을 해요. 어때요? 라고 질문한다고요. 물론 여기 뭐 꼬몽달레부, 부살레 비약 이런 말도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어느 거든지 하여튼 사바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 괜찮아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주베비앙 맥시 에브를 써요. 우리말로는 어때요? 괜찮아요? 예.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습관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뒤에 갖다 붙이잖아요. 항상. 더군다나 내 안부를 물어봐 줬으니까 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습관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 기초회화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주베위앙 맥스에브. 그런데 아주 이 기본적인 이 하나의 문장은 우리로선 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응시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초가 튼튼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맥스라는 단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독관의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져요. 느낌이. 시험 보기도 전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바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베비앙 맥시 에브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감독관이 하는 말은 vous êtes prêt 또는 vous êtes prête. 준비됐나요? on peut commencer. 자, 이제 시작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we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가 내가 델프 감독관을 8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1년에 3번씩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다른 감독관들과 한 방에서 있으면서 다른 감독관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를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거의 다 이 패턴으로 다 가요. 아두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시작인데 엉트띠앙인데 이제 주로 처음에는 본인, 개인, 응시자 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감독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려요. 성향이. 하나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아두의 취지는 응시자가 말을 많이 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은 가능한 한 말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그 원칙에는 적합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 뭐냐, 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응시자가 저는 몇 살, 어디 살고, 직업은 뭐 이렇게 쫙 얘기하게, 그러니까 응시자가 말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문제가 생겼냐면 응시자들이 감독관이 질문한 질문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술의 목적은 암기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즉석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게 싫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이 응시자가 알아듣고 제대로 대답을 하느냐를 평가하는 걸 선호하는 감독관들이 많아요. 이걸 하다 보면 금방 그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물어봤는데 이름을 대답하고요. 거주지를 물어봤는데 직업을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독관이 걸릴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 일단 하나하나 묻는 것부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름인데 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감독관이 내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뭐죠라고 물어보는 건 좀 우스워요. 그런데 얼마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Comment vous appelez-vous? 그다음에 vous vous appelez comment? 원래 깰레보토농은 이제 아주 좀 공식적인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Comment vous appelez-vous?나 vous vous appelez comment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 응시자가. 자, 못 알아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번이건 2번이건 3번 유이건 내가 감독관이 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빠동이란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두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감독관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 수 없어요. 만약에 다 알아듣는다면 아두를 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괜히 다시 한번 못 알아듣는 걸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독관이 점수를 깎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감점이 커요. 차라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감독관이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줄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깰레 votre nom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면 돼요. 주마펠 누구. 물론 이름을 대고 뒤에 성을 대잖아요. 뭐 주마펠 일령정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마펠 정일령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사실. 자, 그 다음 이름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바로 나이예요. Quel âge avez-vous? 이것도 또는 vous avez quel âge? 자, 똑같은 말이죠. 두 가지가. 이 쥐는 잘 안 써요. 아무리 응시자가 나이가 어려도 하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독관들한테 주의를 줘요. 가능하면 쥐를 쓰지 말고 띠뚜와일 하지 말고 vuvu와일 하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감독관의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감독관의 젊은 경우는 구어체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의문사를 문장 맨 뒤를 돌리는 구어체적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Vous avez quel âge?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반면에 연배가 좀 있는 감독관들 경우에는 FM대로 딱 정해진 규칙대로 quel âge avez-vous? 라는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의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둘 다 물론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j'ai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나이를 쓰고 아움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나이에 해당되는 숫자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9세라면 j'ai 19ans. 자, 이 19세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19 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엉이 붙게 되면 연음이 돼가면서 F가 V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j'ai 19ans이 아니라 j'ai 19ans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음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19세라 얘기했는데 19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19세인 사람들은 j'ai 19ans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세는 20덩이에요. 자, 21살. 대부분 아두를 보는 경우는 1학년, 2학년들이기 때문에 20덩, 20대, 애농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덩, 20살. 20대, 애농이에요. 21살은. 20대, 애농.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뱅떼농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뱅떼농보다 뱅똥으로 소개하기를 권해요. 이게 훨씬 더 오류가 없어요. 이제 뱅똥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면 그 다음에 거주지를 물어봐요. 똑같아요. 우아비때 우라는 주어 동사를 도치시킨 의문문을 쓸 수도 있고 문장 맨 끝으로 돌려서 구어체인 우사비때 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죠. 어디에 살고 있냐라는 뜻이니까 j'habite 아 라고 발음하지 않고 연음을 해서 j'habite라고 발음을 하죠. j'habite 세울, j'habite 인천, 뭐 j'habite 부산이라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를 대면 돼요. 여기 거주지, 이 기본 이름, 나이, 거주지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의 형태예요. 그런데 너무 쉽거든. 그리고 이걸 너무 오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쑥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프리 꽁비앙 듣덩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사프리 꽁비앙 듣덩 pour venir ici. 그러니까 시험장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몇 분이 걸렸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감독관이 갖고 있는 종이에 1번 유형에서는 주로 이러이러한 걸 물어봐라 라고 예문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이제 경력이 많은 감독관들은 거기에 있지 않은 다른 걸 물어봐요. 기초적인 것 중에. 그게 이게 대표적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프리 뭐 위너어 두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마프리란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위너어 또는 두세어라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독관은 내가 뭘 질문하는지를 이해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시간을 물어보는 것과 교통편을 물어봐요. Comment êtes-vous venu ici?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떻게 왔죠? Je suis venu en bus, en métro. 똑같아요. Je suis venu를 생략해도 돼요. 어떻게 여기 왔죠? En bus, en métro, 버스로요, 지하철로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질문은 감독관이 갖고 있는 쪽지에 없는 질문으로서 최근에 아두에서 가장 감독관들이 선호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꽁비앙 듣던 시간, 교통편, 트랑스포, 꼬마,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 또는 신분을 묻고 대답하는 건데 깰레 보트 프로페시옹 이건 마치 깰레 보트 논과 똑같은 유형이에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는 구어적 표현은 이거예요.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라는 뜻이에요.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Je suis étudiant 또는 étudiante 여학생의 경우 그 다음에 je suis lycéen 고등학생의 경우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e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je travaille dans une grande entreprise. grande entreprise 그러면 대기업이에요. 따라서 이게 힘들면 그엉을 빼도 돼요. je travaille dans une entreprise 그러면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직장인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라고 물어봤는데 응시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문장이 너무 길어.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pardon 하고 내가 응시자가 반문을 했어. 그러면 그때 감독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바꿔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Vous êtes étudiant? Vous êtes étudiante? 학생이세요? 라고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학생이면 Oui, je suis étudiant 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아니면 non. Je travaille dans une entreprise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결론은 똑같이 답은 이건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감독관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고 Je suis étudiant, je travaille dans une entreprise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는 게 직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1번 유형에서 가장 감독관들이 포인트 점수를 높게 채점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기호도예요. 자, 첫 번째 기호도를 묻고 답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항목이. 먼저 운동을 만약에 정한 거예요. Qu'est-ce que vous aimez? 자,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나는 뭘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나는 뭘 좋아해서 뭐 일주일에 몇 번 누구랑 합니다. 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Qu'est-ce que vous avez? Qu'est-ce que vous aimez?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Vous aimez le sport? 운동을 좋아하세요? 라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감독관 재량이에요. 자, 운동과 관련 게 나오면 J'aime le sport. 만약에 Qu'est-ce que vous aimez? 라고 질문을 했다면 J'aime le sport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는 Vous aimez le sport? 라고 질문을 하면 Oui, j'adore ça. 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유형에서의 기호도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은 뭘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내가 이미 시험 전에 기호도와 관련된 걸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뭐 친구들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뒤에 계속 붙이잖아요. 계속 붙이면 하나하나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응시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하나 물어볼 때는 감독관이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기 전에 앞에 질문한 내용들을 응시자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감독관은 다른 주제의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준비는 다 했지만 그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감독관한테. 자, 보세요. Qu'est-ce que vous aimez? J'aime le sport. 나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독관이 질문한 내용은 하나예요. 뭐예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물어볼 거라고요. 어떤 종류가 바로 Quel genre d'예요. Quel genre de sport aimez-vous?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세요? 라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j'aime를 썼는데 여기다가 또 j'aime를 쓰면 중복되니까 기호도를 나타내는 다른 동사로 바꿔요. j'adore. 아주 좋아해요. 뭐를? le football. 축구. le tennis. 테니스. la natation. 운동. 네, 수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j'aime sport, j'adore 구체적인 항목, 운동 종류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quel genre de sport를 물어보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운동 중에서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정해져요. 뭐예요? 바로 빈도수예요. 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Vous en faites souvent? 그걸 자주 하십니까? 또는 여기에 질문에 나오겠지만 non, 예를 들어서 non, 그걸 운동을 자주 하세요? non. 왜냐하면 parce que je n'ai pas le temps d'en faire. avoir le temps, 뭐뭐 할 시간이 있다라는 뜻인데 부정이니까 je n'ai pas le temps d'en faire.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Vous en faites combien de fois par semaine? 또는 par mois예요. 지금 이것과 이거는 같은 질문 내용이에요. 자주 하시나요? 그것을 자주 하시나요? 한 달 또는 일주일에 그것을 얼마나 하시나요? 똑같아요. 다만 문장이 다를 뿐이야. 의미는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j'en fais, 난 그걸 해요. une fois, deux fois, par semaine,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또는 뭐 par mois,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죠? 그걸 얼마나 자주 하나요? 라고 탁탁탁 기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랑 어디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Vous en faites avec qui et où? 누구랑 어디서 합니까? J'en fais.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돼요. avec mes amis, 친구들과 어디에서? à l'école, 학교에서. 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운동이라면 선수, 뭐 뒤에 영화 나왔죠. 영화 같으면 어떤 배우, 이것도 꼭 물어봐요. Quel joueur aimez-vous et pourquoi? 어떤 선수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운동을 좋아한다고 정했으면 운동선수 중에 누굴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운동선수 이름 대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운동을 잘해야 되겠죠. Parce qu'il joue bien au football. 그런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키워드와 관련된 또 다른 거는 앞에 나온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지원자들의 경우 주로 선택하는 경우예요. 여성 지원자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뭘 좋아하냐 그러면 풋발, 축구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자, vous regardez souvent la télévision? 텔레비전 자주 보세요? 이 질문 대신에 뭘 쓰겠어요? 앞에 거 추가하면 qu'est-ce que vous aimez?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감독관이 뭘 좋아하시죠? 그러면 j'aime la télé. 전 텔레비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을. 자, 그러면 감독관이 그 다음 질문으로 텔레비전 자주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je la regarde 12 heures par jour.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자,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자주 감독관이 물어보는 건 어떤 방송을 좋아하냐예요. émission. Quelle est votre émission préférée et pourquoi? 어떤 방송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J'adore l'émission qui s'appelle 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를 대세요. 근데 주로 버라이어티, 바리에테, 예능 프로그램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러한 이름의 방송을 좋아해요. C'est un programme de variété. 그것은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바리에테. 그런데 왜 좋아하냐 하면 Je l'aime parce que tu peux voir beaucoup de vedettes célèbres. 유명한 vedette, 스타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Tu peux voir avec ma famille. 내 가족들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대답해도 돼요. 이 경우에는 vedette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져서 안 외워질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가족과 예능 프로그램 가족들이 많이 보니까요. 그러한 의미로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 시청 관련해서는 좋아하는 프로 이름, 그 다음에 몇 시간 본다, 그리고 왜 좋아한다 그 프로그램을 다 얘기했어요. 나머지 하나의 질문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Ça ne vous empêche pas d'étudier. 텔레비전 보는 게 공부에 방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해가 된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근데 왜 봐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as vraiment 딱히 그렇게 방해되진 않아요. Tu la regardes la télé pendant l'heure du dîner. 저녁 식사 시간 동안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elle me permet de me détendre. 텔레비전은 나로 하여금 se détendre, 긴장을 풀어줄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즘 시스템을 많이 적용시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휴대폰과 컴퓨터를 많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부르면 Regarde des émissions par votre téléphone portable. 텔레폰 포르타블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으로 방송을 많이 보나요? 본다고 얘기하죠. 위 어디서 봐요? dans le bus나 dans le métro에서 보겠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봐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장점과 관련이 있어요. Quel est l'avantage? 장점이 뭔가요?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의 장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passer le temps,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sans m'ennuyer,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jusqu'à ma destination, 예정지까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휴대폰이 요새 주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구술에서 감독관이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구술 첫 시간에 어떻게 시험 보기 전까지의 요령을 제가 설명했고요. 첫 번째 1번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기호도와 관련된 예문을 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최대한 무조건 소리를 내서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술 원어민이 녹음한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따라 자꾸 하면 억양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러면 훨씬 진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구술에 대한 문제를 살펴봅시다. Au revoir et bon courage.